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기업 트랙이더라고요. 잘 몰랐는데. 근데 전 대학 얘기해야 돼서 뭐 어쨌든 그래서 여기 왔으니까 해야죠 뭐. 네, 그래서 일단 기관 쪽에서 의뢰하기는 대학에서 소프트웨어 비전공자를 만나면 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만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 반가워야 해야지 뭐라 그러겠어요? 네, 그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제가 성균관 대학에 있다 보니까 성균관 대학은 공대 계열은 수원에 있고 우리 인문 계열은 명륜동에 서울에 있어요. 그리고 저는 서울에서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서울 캠퍼스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모두 다 소프트웨어 비전공자들의 해예요. 그전에 만나면 솔직히 다 아이고 또 어려운 소프트웨어를 배워야 되네 하고 측은지심도 들면서 또 나를 얼마나 미워할까 하는 두려움도 생기면서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는 소프트웨어 비전공자라고 소프트웨어를 모르면 안 되는 세상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말에 이곳에 오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일단 뭐 모두 다 알고 계세요. 지금 다 4차 산업 혁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커다란 물결이 우리한테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2020년부터는 4차 산업 혁명이다 이미. 그리고 지금은 가고 있는 길이다 그러고.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에서 뭐 IoT, AI, 로봇 해갖고 막 다양한 기술 이 모든 것에는 가운데 결국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던 내가 소프트웨어 관련 전공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소프트웨어를 모르고는 저 물결에서 살아남을 수 있냐는 거죠.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나는 나의 전공의 길을 갈 것이야. 물론 그 전공의 길을 가세요. 가는데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건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미 다 아시지만 물결이 다가오고 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모두 다 소프트웨어 열풍. 완전 이건 우리 교육의 열풍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강남에서는 뭐 초등학교 애들 끌려와서 막 가회하고 난리 났었어요. 그다음 잠시 뜸하다가 다시 또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 쪽에서 얘기하는 내일이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 영어 학원 다니는 것도 바쁜데 코딩까지 해야 되냐 말이죠. 이렇게 나오고 또는 아이가 커서 엔지니어 다 기술자가 되는 건 웃기잖아요. 그죠? 다 엔지니어가 되는 거 아닌데 왜 소프트웨어를 배워야 되느냐? 그런데 에브리바디가 소프트웨어는 배우자. 지금 상반된 입장이에요. 왜 배워야 되냐? 그러면서 또 배워야 된다. 그래서 도대체 왜 코딩을 갖고 난리들이냐? 뭐 그냥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지만 이 학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코딩이 좀 뜨거워요. 코딩 교육이.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라는 거, 이 코딩이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세상을 읽는 눈이다. 그리고 미래를 여는 힘으로 정해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오실 때 뭐 가까워서 걸어오신 분 말고는 다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감사합니다. 걸어왔다 그럴까 봐 떨렸어요. 네, 지하철 타고 오셨대요. 지하철 타고 오실 때 어떻게 돈 내고 오셨어요? 그렇죠. 카드로 찍고 왔어요. 자, 카드로 찍었다는 거, 오, 놀라워요. 이 카드가 내가 지금 돈을 얼마 쓰는지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이게 다 뭐예요? 소프트웨어인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셨어요? 주말이니까 좀 널널히 자고 싶었는데 그래 셀프는 괜히 등록했어. 갈까 말까 고민하다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어쨌든 다 제 시간에 일어나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알람 맞추셨죠. 알람 요즘 따르릉 개종시계 하시는 분 드물어요. 다 어디다 맞추셨어요? 스마트폰. 스마트폰은 뭐예요? 걔가 어떻게 알고 그 시간에 울어줬대요? 소프트웨어로 관리를 해준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우리가 여기 공기 있네. 그리고 숨 쉬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공기가 있으니까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거야. 그거랑 똑같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관리, 여러분의 모든 추적 다 누가 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일상생활은 모두 다 소프트웨어랑 같이 가고 있는 똑같다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소프트웨어를 모르면 조금 곤란할 것 같지 않나? 그 두려움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소프트웨어를 전혀 모르고 있다면.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올바른 소프트웨어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열풍은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기보다는 뭐예요? 프로그래밍 언어, 코딩 요것만 너무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잘못된 소프트웨어 교육이에요. 왜? 우린 다 기술자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될 거 아니잖아요. 다 코딩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교육을 하시고자 하면은 혹시 여러분이 기업에 관련자거나 혹시 학원을 운영하신다거나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소프트웨어 코딩, 프로그래밍 언어 그거는 인터넷으로도 배울 수 있어요. 가실 필요 없어요. 뭐 돈 내고. 그다음에 무엇을 배워야 되는 거고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그거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예를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나라 교육이 벌써 1993년부터 영어를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12년 동안 영어를 쭈구리장창 가르치면 에브리바디 영어 잘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과연 그러냐는 말이에요. 영어 하면은 I am sorry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인 사람도 많다는 거죠. 그건 왜요? 교육은 하긴 했지만 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거죠. 소프트 교육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 나 소프트 교육 받았다 어디 가서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과연 결과가 I am sorry가 아닐 수 있냐는 거 확신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이. 오케이. 그래서 그럼 도대체 뭐가 올바른 소프트웨어 교육이냐 해갖고 지금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올해 5개 더 선정돼서 우리나라는 전부 다 35개의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 있어요. 성균관대학은 2015년부터 선정이 되어서 계속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아가면서 소프트웨어를 중심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혜택은 물론 소프트웨어 학과 학생들 많이 받아요. 4년 전액 장학금 받고 끝나면 기업으로 다 불려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는 성대에서는 디지털 변혁을 이끌어가는 거는 저변 확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한테 1학년 때 필수 교육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과목을 2과목 듣게 해요. 이 2과목을 어쨌든 제가 구성해서 그 내용 만들고 계속 눈치 봐가면서 오 이거 애들이 어려워해 그럼 빼고 어쨌든 계속 하면서 교육의 혁신을 일으키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균관대에서 소프트웨어 비전공자를 향한 교육의 방향을 설명을 드리자 보면요, 우리는 코딩이 기술이 아닌 소통. 자, 코딩 기술만, 프로그래밍만 하는 사람들은 공대가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 그거 에브리바디 공대생 될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양한 기술들을 코딩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비전공자를 위한 이 대다수의 비전공자들이 있겠죠. 코딩하시는 분들 저기 계시고, 자, 이 대다수의 비전공자들에게는 이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떤 기술로 최첨단의 기술을 만들고 싶은데 나는 이곳에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한테 무언가를 개발해 달라고 그러려면 저 내용을 알아야지. 가령 여러분이 갈비찜을 전혀 모르는데 갈비찜 만드는 법을 설명할 수 있어요? 모르잖아. 내가 어떤 자료가 있어요? 배고파서 갈비찜 얘기했어요. 점심 못 먹었어요. 네. 자,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쟤를 알아야지 뭘 해달라고 여기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나 물론 소프트웨어를 잘하시는 분, 엔지니어들은 여기서 코딩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내가 비전공자면서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왜? 잘하는 애들한테 시키세요. 수학적 마인드 있고 이런 사람들 시키고 여러분은 그 원리를 이해하고 소통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얘기하는 거는 학생들한테 너들한테 코딩을 가리키는 거 아니다. 코딩으로는 단지 배운 거를 검증하는 것뿐이다. 코딩은 이렇게 접근하는 거를 맛보기로 하는 거고 해야 되는 거는 그 배경을 이해하자. 그래서 우리는 사고력을 원한다. 그렇게 설명을 계속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육의 목적이 코딩이 아니에요. 융합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는 사람으로 육성시켜주겠다는, 키워주겠다는 거, 교육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문제가 자기 전공이나 자기 삶이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문제는 우리가 매일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의 미래 인재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전공 분야에서 나오는 다양한 문제들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는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거를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동떨어지게
그냥 인문적으로만 접근하죠 해서는 사회가 그거에 적응 안 해줄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 인재상을 키우기 위해서는 비전공자들도 반드시 소프트웨어를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향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자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궁금할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그 융합적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사고력을 뭐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컴퓨팅 사고력 해서, 여러분 컴퓨팅 사고력도 많이 들으시죠? 네, 이거 안 들어보셨는데 여기 오셨으면 준비 안 되고 그냥 여기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컴퓨팅 사고력을 얘기하면은 지금 요거는 그냥 제가 컴퓨팅 사고력을 학문적으로 정의한 사람은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에 있었던 지네 윙이라는 교수가 했어요. 그 사람이 말한 다양한 거를 저는 일단 10가지로만 정리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쳐줘요. 자, 여기 이렇게 하면 되게 여러분 용어들이 낯설죠. 네? 그 몇 가지는 뭐 단순화 이런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생각을 단순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사고력의 기반도 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중학교 다닐 때 0.3x 더하기 5.8x 더하기 2.4y 뭐 이런 식 풀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가 다 풀 수 있었어. y는 ax 플러스 b, 그죠? 그런 식을 풀 수 있었으면 여러분 뭐 할 수 있었냐면은 변환적 사고를 할 수 있었다는 거야. 복잡한 식을 내가 변환시켜서 어떤 포뮬러에 맞춰서 문제 해결을 찾아냈죠. 그럼 내가 이미 변환적 사고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생들은 이렇게 용어를 쑥 들이밀면 몰라요. 나 그런 거 잘 못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미 우리는 여러 번 문제를 풀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살아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이런 사고력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게 설명을 해주고, 더불어 이 10가지만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저는 10개를 더 추가해서 학생들한테 사고력을 강조해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지금 여기 있는 자료 관련되는 얘기들, 요거는 CSTA 해갖고 컴퓨터 사이언스 티칭 어소시에이션들 해서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데서 강요하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패턴 인식, 요거는 지금 구글에서 요거는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죠. 구글에서는 4가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이 모든 거 문제 이해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런 걸 하려면 논리적인 사고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계산을 할 수 있어야지. 왜냐하면 수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산 능력. 그다음에 요 공간 지각 능력은 요즘 기업에서 모두 다 이런 관련 문제를 입사 시험에 내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컴퓨터로 화면에 뭐를 띄워주기 위해, 결과를 띄워주기 위해서는 어느 곳에 어떤 메뉴를 설치할 것이냐, GUI 이런 걸 하려도 다 공간 지각 능력 요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제가 계속 어디 가서 이게 정답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이거는 한호경 세드대, 네, 한호경이 얘기한 거예요. 요런 20가지의 사고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를 기반으로 문법을, 프로그래밍 언어를 알면 못 푸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로든 뭐로든 간에. 오케이.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자수하다 보면은요, 여기서 요번 엊그저께 제가 논문 쓰려고 하다가 통계로 알아냈어요. 몇 가지는 같이 안 가요. 이게 상관관계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서 좀 빠져야 되는 애가 몇 가지 있는데, 그거는 지금 얘기하면 좀 없어 보이니까 어쨌든 이게 진실이 아니라는 거는 그래도 설명드린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 가지가, 여러분이 20가지의 사고력만 가지고 있다면 컴퓨터가 문제를 해결하듯이 우리도 모두 똑같은 어려운 상황이든 어떤 문제의 상황이든 해결할 수 있다는 거를 설명드리고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산업 구조의 핵심을 보면, 자, 지금 물론 이게 기반이 윤리 의식에서 안 되면 이 모든 게 범죄로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는 반드시 윤리 의식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집에서 가정교육을 통하든가 뭐 어쨌든 배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창의적, 여기 문제 해결 능력은 있는데 지금 우리 시대가 원하는 건 어느 쪽이래요? 요거 없이는 어디서 명함을 못 내밀어. 왜? 이미 문제 해결 방식은 다 나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창의적 문제 해결을 하다 보면은 다 무슨 어떤 방식으로 쓰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다 디지털 디바이스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디지털 리터러시, 스마트폰 없는 사람하고 스마트폰 있는 사람하고 차이를 생각하시면
이 디지털 이거 뭐 가격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디지털 디바이스를 쓸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에 따라 역량이 엄청나게 틀린 거죠. 컴퓨터로 자료 조사하는 사람인가 없이 자기의 지식만 갖고 있는 사람은 틀리잖아요. 그다음에 이 위에 왜냐하면은 디지털 리터러시에서 얻어내고 있는 아웃풋 너무 많어. 너무 많은 자료들이 쏟아지잖아요. 그 중에서 핵심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사고력을 갖고 있으라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이 위에 더 금상첨화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리터러시라는 거죠. 소프트웨어 리터러시라는 건 꼭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소프트웨어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우와, 성대에서 겁나 교육 잘 시키고 있는 것 같죠? 왠지 성대를 다 보내면 성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런데 우리의 교육의 현실은 뭔지 학생들의 반응 왜? 나 이거 왜 배워야 돼요? 계속 그런다는 거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기업에 있든지 뭐 학원이든지 야 소프트웨어 배워야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배워야 되는 원리를 그 이유를 이해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요거는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요. 제가 2016, 17, 18년도 해갖고 변화된 수치를 한 건데요. 지금 요 파란색이 왜 교육이 필요한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처음에는 57% 정도는 그래 필요해 내가 배워줄게. 그러면서도 듣기는 싫어요. 왜냐하면 코딩 과제가 나가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 점점 요거는 별로 좋아지지 않았지만 좀 나아지고 있어요. 인식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그리고 지금 이 노란색이 나타내고 있는 게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을 제가 측정했을 때 어떻게 발전되고 있느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날이 갈수록 애들이 똑똑한 애들이 오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가 의미하는 거는 인식을 좋게 가지면 더 좋은 교육 효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교육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면 충분히 이게 왜 필요한지 알게 해줘야 되고 무조건 들이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얘기해요. 우리는 인문인데 그거 왜 배워요? 막 따진단 말이죠. 그러면 얘기해요. 야, 나는 피아노 전공이었다. 그러면 요 대목에서 놀래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놀라요. 예술적으로 안 생겼나 봐. 오케이, 저는 피아노 전공했어요. 그 다음에 대학에 가서 컴퓨터를 배웠어요. 그리고 계속 개발자로 살아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나면 제가 공순위로 미안해요. 우리는 그냥 공돌이 공순위 컴퓨터 계열 끝났지만 저는 그 이후에 교육학을 다시 배웠어요. 그리고 인간을 알기 위해서 인문학 쪽 하기 위해서 상담을 또 공부하고. 자,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인문 애들한테 가서 야, 난 예대였어. 예대도 하잖아. 예술 계열인데도 하고 있잖아. 그럼 너도 못할 거 없잖아. 자, 이렇게 하면 거기서 그래, 제가 사실은 이때는 비밀로 했어요. 그냥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여기서부터 얘기하니까 반응이 좀 달라져요. 아, 저 사람도 아예 처음부터 이과가 아니었구나, 예술이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좀 나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충분히 교육에 대해서 이해하고 내가 이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는 걸 인식한 이후에 하셔야지 그 교육의 효과가 훨씬 좋게 나온다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동기부여로서 일단 인식 개선도 중요하지만 그게 어렵지 않다는 걸 하기 위해서 성대는 2,500명의 1학년들이 모두 학기 전에 동영상을 듣게 해줘요. 근데 비극이 뭐냐? 이 동영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도 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미안해. 근데 일단 동영상을 들으면서 가볍게, 왜냐하면 과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듣고 오라고만. 그러니까 들어보면은 그래, 사회가 변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대학에 오려고 공부만 했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이제 대학을 왔으니까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라는 아이를 이해해야 되겠구나,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는데 근데 이것도 비극이 이게 10강으로 만들어놨거든요. 앞에 건 많이 들어요. 점점 수가 줄어들어요. 그랬다 다시 마지막 거 들어요. 끝에는 무슨 얘기를 하나. 너무 10강 길었던 것 같아. 한 3강 정도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컴퓨팅 사고력 향상을 측정을 해보면 이건 이제 제가 했던 중에서 11가지로만 해서 쭉 뽑아냈어요. 이거를 그래프를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데이터 핸들링 같은 건 처음엔 뭐 자료 뭐 이런 거 할 거 없는데 겁나게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을 받은 후에. 자, 그런데 반면에 리커시브 재기적 사고력, 이거는 왜 이렇게 발전이 안 되냐?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처음에 설문 답할 때 재기적 사고력 자체를 그냥 반복해서 하는 걸 재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 재기라는 거는 내가 해결한 문제의 결과를 다시 인풋으로 받아들여서 더 큰 문제로 점진적으로 내가 발전시켜 나가면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재기적 사고력의 정체성을 안 이후부터는 어렵다는 걸 알고 발전이 덜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시작 전부터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그 관계가 어렵지 않은 걸 이해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서 고민하는 거는 이 친구들이 이걸 지금 어렵게 하고 있구나. 교육의 측면, 접근법을 바꿔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교육자도 계속 연구하면서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이거는 뭘 설명드린 거냐면요. 이거 서로 다른 계열의 학생들이에요. 이건 의미하는 거는 다른 계열의 학생들은 이거 밑에 설명 안 드렸어요. 어느 계열인지. 작년에 그거 했다가 조금 미안했어. 그쪽 애들이 이게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계열에서는 지금 뭐예요? 이 친구들은 경험적 추론, 내가 알고 있는 기반으로 어떤 문제 해결하는데 겁나게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뭐예요? 지금 자료 수집 능력, 이 자료 쪽에 있어서는 이들이 제일 탑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분석이 되었다는 건 계열마다 특성이 있고 학생들마다 잘하고 있는 사고력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거를 하고 나서 저는 꼭 얘기를 해요. 자, 내가 코드적 사고력 떨어진다고 이거 올리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 끼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쳐봤자 이 사람은 뭐예요? 그냥 평균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시대 소프트웨어가 중심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모두 다 평준화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강한 것만 더 강화시키라는 거죠. 내가 코드 겁나게 잘 정리해, 잘 모아. 이 친구는 그럼 누가 들어도 코드를 어디서 자료를 모아야 돼. 그럼 이 사람 생각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뭔가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컴퓨팅 사고력 쪽이라도 내가 어떤 특정 분야에서 난 이건 탑이야. 그걸로 만드셔야지. 지금 이 시대에 다 똑같이 하는 건 다 평준화는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때문에 중요한 거 나의 강점을 알고 더 강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도록 학생들을 독려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 무언가를 딴 거를 원해요. 그래서 항상 끝나고 뭘 원하는지 하는데 요거는 성대만의 문제가 있긴 있어요. 우리는 솔직히 여태까지 좀 미안한 얘기지만 160명을 한 반에 넣고 다시 40명씩 쪼개서 실습은 해요. 왜냐하면 실습은 작은 규모로 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160명이 듣는 이론 수업에서 너무 많다는 거지, 사람이. 그 때문에 우리 사람 줄여주세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많이 줄였어요. 120명으로 줄여갖고 40명씩 세 분 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학생들한테 어떤 걸 원하는지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물어보고 그걸 반영하고 있다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 연관된 거는 이론과 실습을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론과 실습이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 실습은 코딩인데 이론에서 처음 한 가지만 알고 그걸로 여러분이 코딩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언밸런스하면 학생들은 싫어해. 똑같은 걸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이게 지금 교육자로서는 가장 힘들어요. 내가 얘기해줘야 될 이론이 있는데 그걸 실습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부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전공 관련 실습. 그래서 이번에는 120명씩 자른 이유가 무조건 전공별로 정확하게 잘라서 타 전공과 섞이지 않게 구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제를 좀 더 많이 주세요. 그거랑 수업 시간, 어떤 친구들은 실습 시간 더 달라고 그래요. 어떤 친구들은 이론을 더 얘기해 달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적절히 조정해야 되고. 어쨌든 지금 이 그래프를 드리는 거는 학생들의 반응을 보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해야지, 비전공자 소프트웨어 가뜩이나 힘든데 그냥 막 아니야 이거 해야 돼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동기부여가 돼 있어도 이들이 원하는 걸 만족시키면서 교육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실습 문제 예제 잠깐 넣었는데요. 이거 좀 허접한 거예요. 허접한 건데 그냥
제가 접근할 때는 코딩이다 뭐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코딩 책을 드리면 학생들이 싫어하잖아.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뉴스에 관심 있는 친구가 단어 몇 번 나와 있는지 탐색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데 난 모른대. 근데 나는 파이썬 코딩을 배웠대. 우리 학교는 파이썬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친구를 위하여 프로그램에 도전해보자. 자, 여기서 친구를 위하여,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공헌, 헌신할 수 있는 거를 연습할 수 즉 소프트웨어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 편하게 조금 더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자. 이거는 뭐 웹 크롤링 해서 파이썬 좀 아시는 분들은 웹 크롤링 해서 키워드 해서 단어 분석 뭐 프리퀀시 몇 번 나타났나 하면 되기 때문에 좀 알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예대 친구들한테 계속 텍스트 기반으로 하라 그러면 화내. 그래서 예대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모르는 외국인들한테 그림으로 설명해 주는 게 좋잖아요. 당신이 만약에 가위를 냈을 때 상대가 주먹을 냈고 만약 그러면 누가 이긴 거냐? 너가 진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경우만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걸 확장해서 전체를 만들 수 있느냐? 이거 지금 제가 만드는 것은 색깔이 꽂아져.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자 이렇게 주면 예대 애들은 도전이 돼요. 오, 색깔을 저렇게 촌스럽게 했냐? 난 더 예쁘게 해야지. 그죠? 그래서 도전 정신을 주는 게 좋은 거기 때문에 이런 예제도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은 작년에 유치원 돈 관리 때문에 난리 났었죠. 그럴 때 사회과학 친구들한테 들어가서 이런 것 그냥 주는 거예요. 돈 관리를 이렇게 해줬으면 지원금 얼마 받았고 어느 학교가 어느 유치원이 얼마 가져갔는지 관리를 하려면 너가 사회 계열에 있든지 유치원을 운영하든지 정부의 공무원으로 있든지 코딩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던져주면 이거 그냥 계산해서 이거 파이썬의 리스트 알고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그냥 기술적인 코딩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현재 시점에 비추어서 학생들한테 쉽게 설명해서 해보자고 하자는 거죠. 자, 이런 문제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나는 이게 제일 멋있었어. 작년에 우리나라에 붉은 개미 들어왔잖아요. 그거 신문 저는 그래서 맨날 신문 읽어요. 요쪽 요 계열 문제 뭐 만들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왕개미 만들어서 하는데 이거는 근데 가운데는 뻥이에요. 어떻게 발생되고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저도 몰라요. 얘네가 어떻게 번식하는지. 그냥 어떤 어썸션 그냥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그러면 개체 수가 30일 경과 후에 몇 마리가 될지 계산할 수 있으시렵니까? 던져준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친구들은 이 문제를 풀면서 코딩을 배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회에서 일어나는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방역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느 초기 진압을 해야 되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이건 문제가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를 가리킬 때 딱딱한 문법 들이밀면 그거 배울 친구들은 그렇게 많냐 이거예요. 비전공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카바링 치는 거 문제 현실 문제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배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만약에 학생이라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얘기해요. 앞으로는 한 직업을 가지고 자기가 일생을 한 직업으로 가지고 끝낼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직업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 바뀔 때 적응하기 위해서 계속 소프트웨어라는 게 적용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도전하라는 거예요. 비전공이지만 소프트웨어 비전공이지만 과감하게 소프트웨어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는 교육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듣지만 전공인 학교들은 난리 난 거 아시죠? 못 들어서. 우리는 다 하니까 하기 싫어해. 그러니까 못 듣게 하니까 듣는가 봐. 그래서 어쨌든 다른 학교는 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도전하고 있는 거죠. 학생들이 이미. 자, 그러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를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소프트웨어 이해해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아는 사람 너무 많아. 그걸 가지고 뭐요? 융합적. 자기 전공하고 융합.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준비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교수자라면 공대생이 아닌
비전공자라는 걸 반드시 인식을 해야 돼요. 무조건 똑같이 야 이거 코딩 문법 이렇게 되는 거야 외워 해봐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학생들의 전공 분야를 이해하고 그 분야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왜 알아야 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소프트웨어 코딩 프로그래밍 언어 이런 거 가르치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르칠 때. 그래서 학생들을 미래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책임을 교사들이 지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미래가 자 분명히 아까 제일 처음에 파도 보여드렸어요. 무슨 파도였죠? 4차 산업혁명에 물결이 온다고 그랬어요. 4차 산업혁명은 소프트웨어로 기반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파도가 오는데 여러분이 헤쳐나갈 것인지 이렇게 서핑보드를 타고 이 사람 즐기고 있는 것 같잖아. 헤쳐나갈 건지 아니면 가라앉을 것인가. 이 기로에 서 있는 게 비전공자임에도 소프트웨어를 배울 것이냐 않을 것이냐 이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혹시 만약에 이미 본인이 취업이 돼서 하고 직장에 계신 분들이라도 어느 날 자기가 정리해고 대상이야. 왜 죽는지도 몰라. 그냥 나가니까 죽어야 돼. 그 가라앉긴 가라앉는데 내가 지금 왜 가라앉아야 되는 거지?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데 수영을 안 배워놓은 거죠. 서핑보드 없는 거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던지 오케이 그렇게 하셔서 이 거대한 파도를 이겨나가셔서 우리나라가 지금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지금 비전공 대학생들이 커서 이제 미래 인재들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우리나라예요. 네, 우리나라에서 무한 경쟁 시대의 IT의 선두주자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다 5G 세계 최초로 서비스한다고 다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자, 근데 5G가 서비스만 되면은 좋은가? 그 기반으로 뭐예요?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이루어져야지 완벽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요. 뭐 내가 지금 5G를 공격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드웨어적인 IT는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도 우리나라처럼 와이파이 잘 잡히고 네트워크 잘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 하드웨어적으로 인터넷이나 이쪽은 분명히 IT 주자예요, 선두 주자예요. 근데 그게 소프트웨어로 가면 이거냐 말이에요, 그죠?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뭔가 되돌아봐야 될 부분이에요. 왜 우리나라 같이 앞서가는 IT인데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없는 것일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미래 인재들로 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에 조금 더 열심을 다하면 이루어질 것 같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시간 너무 빨리 끝났나요? 오, 겁나 빨리 끝나는데요. 이를 어쩌죠? 사실은 저 사고력 얘기 더 하려고 그랬는데 다 얘기하면 지루하실까봐 막 빨리 달렸는데 일찍 끝나면 안 돼요? 마치지 마요. 네, 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도 없어요? 그냥 와서 들어보신 거예요? 네. 그러면 그냥 여기서 끝내죠, 뭐.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